사역이 어떤 놀이라면 얼마나 즐거워요. 막 번아웃도 안 되고 먹자 먹냐 막 평생 하고 막 놀이 그게 놀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파라다임 바꾸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그냥 그 제품만 상품화된 놀이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그거로 이제 놀이를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리차드 니버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문화하고 그 크리스천의 기독교하고 상관관계를 뭐 5가지 유형으로 이제 해놨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뭐 대충 줄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기독교하고 문화를 분리를 하느냐, 아니면 뭐 기독교가 문화 위에 서서 이거는 뭐 그런 구조냐, 막 여러 가지 5개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이거죠. 그 트랜스포밍 하는 거, 컬처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죠.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사람들보다 뭔가 우리가 사는 가치관이 뭔가 더 재밌어 보이고, 뭔가 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크리스천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같이 문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요게 이제 지금 강의하고 주제가 제일 많이 나와서 요게 이제 인용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존 케빈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이에요. 영어로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 이제 그게 영어 제목인데,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하는 시도로 거룩한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리하지만 이게 결국 이게 레볼루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부터 분리된 무기력해진 신앙에 대해서 해결책이 내면적 영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 홀리하게 신앙도 해야 하고, 그게 합쳐져야 된다. 그냥 우리가 무기력해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밖에서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요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교육부 무슨 저기 공무원이 국민은 괴돼지다, 그냥 뭐 이렇게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저 위에 누군가는 되게 그 피라미드 위에서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틀을 만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살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칭할 때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취급 안 받으려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상품화되고 개량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이거는 뭐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뭐 경영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고를 만들 때 측정 가능해야지 고를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도를 한다 그러면 20명을 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 계량화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런 하나님 나라 뭐 나라 확장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잘못될 수 있는 게, 교회나 뭐가 이게 수치화해버리면 뭐 물론 거기 통해서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다가 돼버리면 그냥 어떤 형식 외형적인 그런 성장과 그런 거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모든 만남이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김한 목자님하고 되게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계량한다 치면 내가 이번 주 밥 샀는데 저번 주 밥 사겠지 막 그러면서 만나게 되면 그거 계산하고 밥 안 사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량안에서 뭐 주고 뭐 기부했는데 그 목자 먹냐 하는데 내가 이만큼 밥을 먹여놨는데 막 그냥 이게 계량화가 돼버리면 그 순수한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사는 현재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우리가 분주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은데, 오늘 그 타임이 없어.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이 또 분주함에 중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만약에 백수가 한번 돼보세요. 백수 되고 싶으세요. 그럼 자기랑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 되게 어색해요. 24시간 이제 자는 시간 빼면 집안일 해도 시간이 남어.
모래에서도 남는 거. 뭐 되게 내가 나한테 어색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색해요 되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일주일이 팍팍하잖아. 애 키우고 뭐 돈 벌고 뭐 목자 목녀 하고 막 그러면 내가 나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실존을 대면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 대면하면 되게 어색하고 그 시간 되면 아 이거 어색해. 아이 뭐 라스베가스로 가야 돼. 가버리고 아니면 뭐 아 어색해 빨리 뭐 술이라도 한잔 하든가 빨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채운다는 거죠. 상품화해서.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한 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컬티베이 그 문화망령 할 때 이 경작하는 게 이 땅을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뭐 얘기했던 고독한 자아로부터 도피는 일에 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일에 가는 건가 이 우리 형제들 보면 일 자체도 많아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본인이 또 월컬릭 돼서도 할 때가 있어요. 보면 저희 이제 목자님 저 없으니까 보면 어떤 경우는 되게 싫어하면서 또 어떨 때는 본인이 막 거기에 해가지고 그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본인이 이거를 선을 안 그으면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고독한 자아를 도피하는 거. 내가 나 대변하기 싫고 하나님 보기 괜히 낯설고 그러니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로 채우든 뭐 취미생활도 채우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편화되는 거. 그리고 뭐 개인주의야. 자꾸 이렇게 핵가족을 하니 뭐 이렇게 개인주의 하다 보니까 남들 일에 관여하기 싫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도 혼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뭐 다도 안 하면서 서로 뭐 중보기도 찌질하게 나는 이제 혼자 그냥 낑낑거리고 그런 게 낫다.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사회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삶이 되고 상품. 우리가 상품을 미국 오면 별게 다 상품이 되잖아요. 보면 옛날에 구약에 보면 막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있고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미국은 별게 다 상품이 되니까 그게 만들어 놓은 자기 상품에 자기가 그냥 나르시시스가 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특히 그런 게 제일 상품화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시장 우리가 경제 두 번째 강의 때 했지만 자유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현실이 가상현실로 바뀌는 거죠. 그냥 우리가 테레비로 고아 보면 불쌍하고 제3세계 막 그냥 뭐 글로벌 보면 되게 불쌍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이 1대1로 직접 대면한 게 아니라 어떤 가상현실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거 볼 때는 막 그러다가 일상을 들어가면 그냥 그거는 먼 얘기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거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캐비너가 한 게 끄트머리 우리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반문화적인 세상적인 문화에서 반대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문서이다 이게 성경을 아마 성경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그래서 혁명책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굉장히 그런 반문화적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남들 착취하고 그런 소장농들 막 하고 도리대금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약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성경은 인간을 예속하거나 비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독립 선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물된 동산 성교회 그 옛날 전 교회도 이제 수원에서 가서 했는데 그 성교회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교회 물된 동산에 가지고 나온 게 이사야서 11장. 근데 이제 교회 설교나 뭐 어디 가면 이거 되게 많이 들어요. 11장만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되게 그게 뭐랄까 이렇게 들으면 위안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요거 하나만 많이 인용을 많이 해요. 저도 요거 하나만 알고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한 번씩 본 적도 있고. 근데
이사에서 보면 그냥 이거 한 줄만 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위에를 보셔야 돼요. 뭐 위에 이거를 결론을 왜 이렇게 써놨는지 6장부터 보면 나의 이거는 뭐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고 그거는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블라블라블라 뭐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했을 때 너희에게 무등산 같이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데 우리는 요거는 그냥 싹 그냥 잊고 그냥 요것만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이거까지 막 얼마나 심적 부담이 가고 이거 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가 다 이래요 내용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잘못 한 구절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게 왜곡돼서 쓰기도 쉽고 그거 있잖아요. 그 개혁할 때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 시작에 문이 하나. 그게 야곱 친구들이 와서 네 고통이 앞으로 더해질 것이다. 악담한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네 사 번창하고 잘 되라. 이 컨텍스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아래 다 보고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잘못 그 부분만 하면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욕망을 전달하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니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되게 잘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가 굉장히 예쁜데 지금 그 중국에서 요새 그 플라스틱 그 병을 원래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 재활용으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다 그 가공해가지고 다시 뭐 재활용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데 얼마 전에 1월 달부터 중국에서 자기 이제 그 가공 안 하겠다. 자기도 이제 환경 신경 쓰겠다 그래서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막 난리예요. 그 쓰레기 그 이런 거 원래 다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안 해가요. 들어온 거는 수거 안 해오니까 막 지금 아파트 단지 막 쌓이고 아주 막 난리예요 지금. 미국은 아직 그 여파가 안 나는데 미국도 몇 개 타주의 그런 몇 개 카운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게 어떨 때 일회용 한 번씩 쓰면 집에 목장할 때나 보면 막 쓰레기가 막이두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더 어디다 뭐 묻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모르겠다 막 그게 많거든요. 미국에 살면 일주일 동안 쓰레기도 금방 차잖아요. 이게 먹는 음식 패키지며 아마존 딜리버리 하는 거며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중국이 안 해버리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도 여파가 올 것 같아 조만간에. 그거 어디다 다 묻을 데도 없고 이거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 이게 그 코스트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다 중국이지. 이게 하면 막 환경 유해 물질 나오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재처리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파가 조만간 여기서 오면 어느 순간 우리 못 쓸 데가 올 거야. 못 쓰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 자원의 한 3분의 1을 쓰나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 이게 성장하잖아요. 중국 그 10몇억 인구하고 뭐 인도까지 해가지고 하면 중국이 미국 사람들처럼 소비를 하면 지구가 몇 개? 7개 반이 필요하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지구 하나밖에 없는데 7개 반이면 뭐 멸망을 하든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란 이게 정의가 우리가 과연 죽고 나서도 우리 2대 3대가 계속 똑같은 우리가 누리는 자연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우리가 가장 강구하기 쉬운 게 그냥 내 이웃까지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초반에 했던 거 뭐 우리가 내가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환경도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 총지기적으로 하려면 사회도 우리가 빛과 소금을 살고 환경도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은 안 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책임져야 된다 환경주의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가 뭐 쌓이고 뭐 온난화 되니까 어떤 뭐 섬나라들은 벌써 막 잠겨가지고 나라 없어진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쳐올 불과 멀지 않은 학자마다 의견이 틀린데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자기 온난화 뭐 아론케어니까 자기 탈퇴해버리겠다. 이건 이제 뭐 미국은 그냥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이게 여파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한 10분 쉬다가 나머지 한 조금 이제 대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 얘기하고 디스커션하고 한 10분만 쉬자. 잘랐다. 케이크 잠깐 먹는 다시 칼이 없어? 거기 붙여 있었고. 자가는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2007년 포드 엣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6기통이에요. 135, 246. 4번이 미스파이어를 해서 레코멘딩을 어떻게 했냐면 스파크 플러그 바꾸고 스파크 플러그 바꾸려면 인텍 드러내야 돼서 당연히 계속 바꾸고 4번 이그니션을 3번으로 앞으로 일단 빼보고 미스파이어가 바꾸면 그때 이그니션 코일 체인지를 하나 하자. 근데 미스파이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 그거를 딜러 거로 바꿨는데 미스파이어가 안 써요. 똑같아요. 파월 테스트를 해도 스파크 플러그는 다 튀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코일이 뒤에 있을 때는 뒤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바꾸니까 앞으로. 네, 미스파이어가 바뀌어서 그러면 코일이겠구나. 보통 코일이. 예, 인젝션도 다 확인했고 플러스 다 되고 에어 컴프레션도 다 괜찮고. 포드 차 중에서 네, 그 코일이 되게 자주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가지고 말이죠. 많이 안 났어요? 오렌이나 그런 거에 그런 고민했어요. 이거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괜찮아요. 그런 게 조금 더 리프에 도움이 되는. 자, 우리 저기 나머지 한 분. 자, 시작해서 갈까요? 우리 좋아요 둘이 이렇게 인포메이션 공유해서 집사님 계셔서 너무 다행이죠. 그러니까 선배니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저기 우리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비판을 해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판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안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볼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사회를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건 제가 옛날에 번호욕구가 저기 와이프죠? 저기 비틀즈 그 누구죠? 그는 그 많이 인용되는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런 인용. 그래서 제가 아까 연대 같이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 변화만으로 안 돼. 이게 극단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려버리자. 안 되죠. 그냥 그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똑같은 문제 났고 이 시스템 변화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영성도 변화되고 모든 게 같이 해야지 어떤 한 부분만 돼서 안 되고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1%막 우리는 99% 해가지고 뭐 뉴욕에서부터 해서 막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뉴욕 그 증권가에 막 모여서 데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99%다 왜 니네 1%가 다 가져가냐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게 몇 달하고 그냥 반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판은 맞는데 대안이 없어. 그럼 뭐 쏘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다가 시작은 좋았지만 별 그게 어떤 효과적인 대안도 없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냐.
이거는 제가 이제 첫 강의가 두 번째 강의인 거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베데스 연못에서 계속 연못 물 차는 것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틀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게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계속 보지 말고 좀 특이하게 성격적으로 보고 우리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걸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사회 일터, 그다음 아까 환경 문제 거기까지 우리 신앙에 이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반대로 우리 그냥 과소비나 그 소비사에 중독된 그런 거를 반대로 어떻게 살까 해서 뭐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 뭐 대안적인 소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 운동도 많이 하고 크리스천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소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진짜 외딴 무인도나 그런 거 아니면 미국에서 당연히 소비를 해야죠. 근데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고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두 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당연히 병자들은 내 병 낫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내 죄를 사하였다고 너는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남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건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 보기에 네가 필요한 건 제사함이고 구원인데 그냥 병 낫기만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냥 어떤 욕구죠, 욕구.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욕구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남기면 집사님 뭐 이렇게 무슨 뭐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LA 프롬 전에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그게 우리 존재가 아니냐 우리 실존 자체 내가 나를 대면하고 내가 또 하나님 대면하는 그 통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그런 정체성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청지기 의식, 욕망을 제한하는 거, 뭐 요새는 아예 한국의 그 브랜드 이름 뭐더라?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하여튼 뭐 그 있더라 이 같은 거 있어야 하여튼 브랜드 없는 게 브랜드 이름이야. 이제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한국 가성비라 그러나요? 그런 것만 좋은 상품들만 모아서 브랜드가 없고. 근데 이제 요새는 한국도 옛날에는 막 이제 명품족 하다가 요새는 하도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위주로 그냥 브랜드보다는 실속들 많이 찾더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 막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소비들 되게 보면 이제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이 로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 뭐 한국이든 뭐 타주든 이제 그게 다 이동을 이제 운송이 이제 쉬우니까 그 식품 패키지 예를 들면 식품 패키지도 쉽고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로컬에 나오는 게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다니니까 이게 지금 로컬 예를 들면 파머스 마켓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냥 구경 삼아 왔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이게 거기 로컬에서 하면 이 운송을 예를 들면 월마트에서 한 거는 이게 운송이 저기서 오거든요. 거기에 그 운송하느라고 드리는 운송 그 할 때 나오는 그 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뭐 칼본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줄이고 로컬 경제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아마존에서 왔다 그러면 이 자꾸 그런 물론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순환하지만 로컬 그게 이제 절로 다 그냥 피라미드처럼 한 큰 대기업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데나 그런 데는 이제 로컬 뭐 협동조합이나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로컬 브랜드나 로컬 프랜차이즈 아닌 식당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좋죠. 로컬에 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런 걸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맥도날드하고 뭐 햄버거집 있으면 그냥 햄버거집이 더 지역 경제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공정적 페어 트레이드 보면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 가끔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원산지에서 커피 재배하는 농부나 그런 사람들한테 적당 좋은 가격에 해주고 왜냐하면 커피나 그 코코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브로커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지 마진을 다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애고 소비자하고 이런 사람 최대한 유통 단계 줄여가지고
잘 주고 이제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근데 홀푸드나 트레저조 같은 경우는 미국은 많이 팔죠. 그리고 뭐 미국은 좀 없는데 미국은 가주 생협이라고 생겼는데 옛날 꽤 됐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입해서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이제 거기 뭐 좀 활동하다가 말았는데 한국 사람 모이면 자꾸 분열되잖아요. 싸우고 거기도 막 그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깨지고 막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 하여튼 소비를 할 때 최대한 절제하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런 뭐 로컬, 페어 트레이드 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사는 거를 자꾸 이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런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소유가 이제 줄어들어요. 저만 해도 이건 뭐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렌트, 리스 막 그래요. 저는 뭐 소유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요. 뭐 이렇게 차도 잠깐 쉐어하는 차들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접속의 시대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요. 공유경제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버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유하는 것도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 추세이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는 사실 성경에 보면 다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냥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냥 떠돌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거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소유 덜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가볍게 사는 거. 그리고 아까 좀 얘기했던 의식적 소비, 그 관련된 뭐 동영상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서 제품을 소비해 주는 거. 이 미국은 많이 없어요. 미국은 이제 뭐 워낙 자본주의 그 주식 시장이 발달한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라 이 주가 이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나 그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를 뭐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추구하면서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거의. 근데 있으면 뭐 있어도 미국 회사들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이런 B 코퍼레이션, 이제 베네핏 코퍼레이션 인증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나 이제 환경적 가치 하는데 많이 대기업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조그만 회사들. 그 중에 뭐 베넨제리 아이스크림 회사나 뭐 가끔 있어요. 파타고니아 그 옷 중에 그거 있잖아요. 등산용 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에 이제 올게닉으로도 하고 이제 의류 만들 때 제3세계도 만드니까 이제 그런 방글라데시나 그런 게 사람들 착취 못하게 막 하고 가는 이런 거 아직 이제 시작한 게 그리고 유니레버는 굉장히 큰 유럽 회사인데 뭐 식품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막 근데 여기는 대기업치고 이거 하는 회사예요. 되게 좋은 기업이죠. 이거 사회적 가치를 그 수익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고 세 개를 다 이제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많이 없어요. 회사들이 많이 없고 그런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이고 그리고 소비할 때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떤 거는 월마트가 싸면서 저는 월마트 팬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싸면 이게 또 어떤 그 벤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누군가 착취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친환경 제품도 많고 유기농 그런 제품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충실한 회사, 사회적 기업 이런 회사들을 많이 찾아서 소비를 해주는 게 우리가 많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소비자 이게 뭐 여기 가주 생협 같은 소비자들이 물건 소싱해서 회원들끼리 뭐 변장이나 청국장 같이 뭐 여기는 이제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제가 좀 비즈니스 잘 되면 이것도 해보려고 해요. 파타임. 뭐 기타 여러 가지 무브먼트 있어요. 동물도 우리가 뭐 동물 이제 막 미국에서 소비 많이 하잖아요. 동물 도축하는 거나 키우는 환경 보면 되게 이렇게 공장식으로 키우거든요. 가둬가지고 막 해가지고 도축도 거의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도 요새는 이제 애니멀 웰페어 뭐 인증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건 소싱할 때 착하게 소싱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인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해서 하는 것, 소비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한번 나름대로 하는 노력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 샌프란 잠깐 이틀 출장 왔는데 빨리 될수 내가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이거를 식당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호텔에서 가면 보통 사람들은 본전 뽑으려고 그냥 호텔 막 하고 그냥 룸서비스 받잖아요. 며칠 묵으면. 근데 저는 최대한 안 받아요. 수건 다 쓸 때까지. 수건도 보통 한 번 쓰고 말려놔요. 그리고 또 쓰고.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서비스를. 그리고 요새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환경을 위해서 얘네가 만약에 서비스를 뭐 받기 싫으면 뭐 밖에 이제 그거 두나 디스터브 뭐 그런 거 해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세탁 비용이랑 그런 거 이제 비용이 절감이니까. 아 그럼 나는 출장 많이 가는데 그러면 그런 거라도 좀 덜 받아야겠다. 그거 뭐 별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죠.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가요? 제 옆에 안 오실라.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사람 만날 때 이제 거의 뭐 많이 나가죠. 근데 집에 있으면 좀 게을러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성교지 분위기로 좀 수영도 부리고 좀 혼자 이렇게 막 부지하게 와이프가 더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최대한 그것도 뭐 그냥 웃기려고 한번 써본 거지만 그것도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이고. 이게 빨래 같은 것도 저희 애들은 막 집에 남자들 키면 감당이 안 돼요. 맨날 한 번 먹고 다 벗어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냄새를 딱 검사해요. 빨래하기 전에. 아 이거 아니다. 더 입어라. 애들하고 막 싸우죠. 아 이 땀 냄새 난다. 막. 그리고 이제 바지 같은 건 사실 몇 번 입어도 되거든요. 큰 그런 거 없으면 티셔츠는 땀 나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빨래 같은 거라도 제가 그러면 제가 빨래 담당인데 빨래라도 좀 덜 해보자. 애들 거 좀 레시스 좀 카트하고 저도 좀 집에 있는 거는 오래 있고 와이프가 좀 싫어하죠. 냄새 난다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또 안 씻으면 이제 저기 하니까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죠.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장하면 이제 목장 설거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 목원들이 저를 설거지를 안 시켜요. 제가 설거지 하려면 목장님은 계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 아낀다고 막 대단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뭐 고춧가루 하나씩 나온다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물 아끼는 쪽으로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저 나름대로는 그건데 사람들이 좀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도 일회용을 써요. 대수는 안 쓰려고 쓰는데 이거를 그냥 저는 일회용을 여러 번 쓰려고 그래요. 이미 꺼내는 거면서 한번 꺼내는 거는 그날 내가 하루 종일 그거를 먹던가 표시해놓고 먹던가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건 맞는데 최고는 이제 일회용을 안 써야죠. 특히 이제 목장할 때 제일 유혹이 이제